지금 비상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하냐면 7시에 방송하는 이 일은 내가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에서 단식 투쟁할 때 그때의 7시에 한 이후로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가적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방송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청자들까지도 왜 저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결국 그대로 됐잖아요. 이제 총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저쪽이 200석을 하고 이쪽이 100석 이하를 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안이 다시 재발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석 또 200석이 조금 덜 돼도 이 국민의힘 정당의 새로 국회의원 될 사람들은 최소한 10명 이상은 저쪽으로 합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경률 보면 모릅니까? 그리고 한동훈을 보면 모릅니까? 반드시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더불당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110석을 해도 이거는 어차피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그 다음에 회유로. 국회의원들이요, 저거 힘 없습니다. 돈 몇십억씩만 줘도, 왜? 저쪽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조국이가 불과 1시간 안에 200억을 모금하는 거 봤죠? 어떻게 지구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0억을 단 1시간 안에 모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펀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도. 한번 조국이가 43분 만에 200억 모았다 하니까 54분 만에 우리는 몇 분 만에 200억이 모이는지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미 붙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재발의가 되고 이번에는 180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돼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게 200석과 180석의 차이입니다. 그럼 재발의가 되면은 김건희 여사님 특검 받겠죠. 오만 말이 다 나오겠죠. 특검을 하는 이유가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별명 옛날에 술집에 접대부 여섰다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님이요. 단도대에 목을 잘라야 된다고 김경률이가 그렇게 하니까 실신했다는데, 실신. 뒤로 졸도해서 1시간 동안 못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나쁜 여자로 취급되는가?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단도대에다 목을 자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이 김건희 여사가 목적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특검 발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200명이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몇 명이 모자란다 해도 과거에 황교안 때 한 것처럼 또 거기에 유승민 또 김무성 이런 사람들처럼 10명 이상은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현 선거철인데도 지금 대통령은 사과하라. 아니, 사과하라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후보가 아닙니다. 우리 쪽입니다. 우리 쪽.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 지금 후보자가 그것도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인데 재출마한 사람이 이걸 대통령 사과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보십시오. 얼마나 더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국민의힘 정당의 절반 가까이는 거의 한동훈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10명만 협조하면 이거는 탄핵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벌써.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심의를 3개월 합니다. 3개월. 3개월 안에 심의가 들어가면 이걸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심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이 중요한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하여, 과거에 박근혜도 그렇게 했잖아요. 압박하기 위해서 광화문광장으로 제1단체 민노총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25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교조 세력, 그리고 이재명을 찍었던 1614만 표가 아마 거의 다 광화문에 뛰어나오면 4.19와 5.16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 내 눈에는 훤하게 보입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결국은 4월 10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결국은 광주 사태 같은 사태가 광화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면은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수백 번 저희들이 영상을 틀어드린 그대로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의 그 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 말을 수도 없이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래서 심의 중에, 헌법재판소 3달 심의 중에 대한민국은 이미 끝날 것입니다. 내전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이 내전입니다. 내전. 그래서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어제도 광화문광장에서 내가 영상을 틀은 그대로 이거는 김정은이가 증언했어요. 최은희 여사한테. 6.25 때 우리가 왜 내려갔느냐? 남조선에서 내려와 달라고, 그게 누굽니까? 남로당이죠. 내려와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우리는 해방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들을 정확하게 제가 틀어드려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게 멍청해서 잠에서 못 깨어나니까 결국은 당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광주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끝. 이것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되겠죠. 대통령. 이재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 바로 명령하겠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두 번째, 대통령이 막강합니다. 힘이. 주한미군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통령은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명령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을 바로 선포하겠죠. 3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사인까지 했는데 뭘 오래 시간 끌 필요가 있냐. 바로 연방제 통일 법안을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겠죠. 바로. 대통령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성동하고 해버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대기업 해체. 그렇게 대기업 해체를 원하십니까? 기업은요, 기업마다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분석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돈들이, 대기업 돈들이 미국으로 다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지금 껍데기만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으니까. 실제 알맹이 자본들은요, 다 외국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국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는 바로 끝나지요.
조국의 논문을 보십시오. 조국의 논문. 조국 논문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것이요 다 저들 속의 사상이에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민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이게 보십시오. 이걸 내가 재판받을 때 내가 증거 자료로 내놨습니다. 왜? 내가 조국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더니 이것도 명예훼손을 걸려가지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검사가 물어서 내 이 책을 내면서 요 책을 뒤로 넘겨보면 내용에 방송실 다음에 고추를 한번 쳐주세요. 여기 한국 교회난이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 안에.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한국의 30만 목회자들이 아직도 좌파를 줄줄 빨고 특별히 NCC를 포함한 전라도 목사들이 아니 이런 책 안 보냐 말이야. 전라도 목사들은 그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NCC? 아이코 NCC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NCC가 그게 목사들의 단체 맞습니까? 그것이 문제는 한동훈이가 NCC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희망은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그 딱 광화문 세력인데 저는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날 줄 알고 어제 토요일날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국민대회를 선포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사실은 2019년 10월 3일과 거의 방불할 만큼 왔는데 경찰들이 끝까지 탄압을 해서 적게 모이는 것처럼 하려고 차량도 안 막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인데도 말이죠. 아니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하나 빼고는 모든 공무원들 청와대 비서관들 300명 전부 다 나하고 적대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래서 어제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일단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오늘 왜 내가 아침 방송을 시작하게 됐냐 하면은 자유마을 3,518개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그냥 북한으로 나라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시에 이제 정식 방송을 다시 할 텐데 지금은 예비 방송하는 겁니다. 3,518개 동대표들이 지금 빨리 비상을 걸어서 10시에 동네별로 다 모이세요. 동네별로. 뭐 식당에 모이든지 아니면 뭐 40평 아파트 큰 게 있으면 거기에 모이든지 길거리에 모이든지 해서 각 동네별로 2,000에서 3,000명이 조직되어 있단 말이야. 그 2,000명, 3,000명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비상이라고. 혁명이라고. 혁명사항이니까. 그래서 3,518개 동네별로 모여서 이것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바로 결의대회를 하고 조회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3,518개 동네별로 모여서 시청하고 결의대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요것이 그대로 시행되나 안 되나는 254개 실행위원장들이 실시간 체크를 해서 그 밑에 동대표들이 한 10개가 있으니까 동대표별로 실시간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3,518개의 동대표들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지금 빨리 체크해보세요. 실행위원장들 이것도 실행위원장도 농담 따먹기 하고 장난치면 해임할 겁니다. 해임. 그만두란 말이에요. 당신 없어도 난 나라 살려요. 당신들이 없어도 난 나라 살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518개 자유마을동 대표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4.19와 5.16을 방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딱 여러분밖에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좌파들 빼고는 조직이 없어요. 좌파들은 다 하나로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우파들은 콩나물 집안이에요. 콩나물 집안. 가문에 나온 단체들 중에서도 안희안, 이동욱 보세요. 입만 열만 나를 비방하고 거기다 방송까지 다 동원돼서 YTN이 날 조지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정강훈 하나만 처리하면 자기들 목적지 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이 나라를 건질 유일한 용사들입니다.